자, 28번 문제는 괜히 짐을 그려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뭐 이 정도 지문은 그래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죠. 28번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병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수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대금은 병에게. 그럼 을이 병에게 2억 원을 넘겨주면 갑은 을한테 뭘 넘겨줘야 돼요? 얘가 2억을 얘한테 지급하면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부동산을. 보상관계. 얘가 얘한테 뭔가 이행하면 얘도 뭔가 이행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3자란 계약이 맺어진 거죠. 낙약자, 즉 의미하는 낙약자, 수익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병이 수익자 1번 좀 봐보세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지급해달라 하였다면 낙약자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이 갑과 병 사이에 얘네 둘의 사이에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우리 뭐라 부르죠?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가 만일 뭔가 무효가 되고 뭔가 취소가 되고 뭔가 성립, 불성립하고 뭔가 문제 생겨요. 문제 생겼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가 얘한테 뭔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는 없다. 이 대가관계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이 을한테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얘가 저럴 것 없기 때문에 전혀 걔가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갑과 병 사이에 대가관계가 무효한 사람이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는 없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5번 봐보세요. 5번. 자, 정답 1번 나왔어요. 물론 이 정도 문제 되면 75점, 80점짜리 문제예요. 물론 5번 보시면 을에 낙약자 을이 병에 대한 대금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수요 표시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얘가 이행을 안 해.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해요.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는 약정 해제. 뭐 계약을 맺었는데 뭐 약속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해. 그러면 해제하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 누가 하는 거야? 법정 해제는 얘가 해줘야죠. 얘가 해줘야지. 얘는 해제권이 없잖아. 그래서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어서 요약자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 법정 해제할 때는 수익자 병에 동의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요 지문도 유명하죠. 1번 지문, 5번이요. 특히나 두 지문 특히나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해설도 봐주시고요. 조금 문제들이 어려워요. 자, 29번 문제 가볼 거예요. 하지만 29번은 맞춰야죠. 하지만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론 정답은 3번이에요. 먼저 3번부터 볼게요. 합의해제, 계약의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해제다, 해제가 아니다. 해제가 아니다.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해제는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만 합의해제는 쌍방의 합의의 해제를 없애는 건데 합의해제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의해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합의해제는 계약 위반, 채무를 원인 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 말이 없다. 또 합의해제는 합의해제되기 전에 혹시 받은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다른 점이야. 근데 같은 점, 합의해제건 해제건 같은 점. 둘 다 뭐예요? 제3자는 보호해준다. 같은 점. 둘 다 소고표는 있다. 이건 같은 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데 합의해제 경우에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3자 권리를 할 수 없다. 3자 보규정과 소고표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2번 좀 봐보세요. 그냥 지난 말인데 2번 보세요.
그러면 해제 그러면 키워드가 네 단어잖아. 해제는 뭐가 있다? 소거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리고 해제는 손해배상이 있다. 해제는 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력배상, 이행배상. 이행이. 왜 이행이라고 해서 제가 실력배상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은 실력배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선의 매수인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 묻는 손해배상 범위는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건 일부건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배상이지만 나머지 손해배상은 다 수량부조, 용의적 권리행 제한, 저당한 실행행 제한, 특정물하자, 불특정하자 또 손해배상 범위는 다 실력배상이야. 담보 책임에서 나머지는 어딜 배워도 다 뭐다? 다 이행배상. 어딜 배워도 다 이행배상이야. 실력배상은 계약 체결할 책임과 매도의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 묻는 손해배상 범위는 실력배상. 두 군데 빼놓고는 졸다가도 무조건 다 이행배상이에요. 틀렸어요. 4번 지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설명하려다 말한 거야. 모르는 지문은 일단 고르지 마시고 5번 봐보세요. 계약의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뭘 갖춘 자는 채권 해제는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인 계약상의 권리를 양수해서 뭐뭐 한 사람, 채권상의 권리를 계약상의 권리를 뭐뭐 한 사람은 법안 3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글씨 보고 올려, 문장 보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단어 중에 해제해서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권리를 뭐뭐뭐뭐 한 사람 논할 필요 없어. 다 법안 3조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5번 지문이랑 3번 지문 이 정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 뭐든지 잘 모를 때는 다 이행배상이다. 손해배상은 다 이행배상이 들어가야 돼요. 30번 봐볼까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어디 보자. 30번 어디 보자. 30번. 그래도 한 번 틀렸네? 한 번 틀렸어, 그래도. 자, 30번에 2번이 틀렸잖아요. 2번 보세요.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미 땡. 계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이행의 착수 전까지. 쉽게 얘기해서 뭐 하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이 중도금 지급돼 버리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은 포기한다고 배역상 해제할 수 없다 그래야죠. 틀렸고 다음 1번 조심하셔야 돼. 그냥 지난 말로 1번 잘 봐보세요. 1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매수인은 매매했어요. 물건 매매했는데 매수인은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밑줄 그으세요. 목적 인도일로 이 길 없어. 이 길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뭐뭐 한 날로부터 그날 뭐뭐 한 날로부터 여기 들어가야지.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우리가 중간 민법 배울 때 그날이 아니라 뭐만 다음 날부터 이걸 어디만 있어요?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인도법 점심관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여기 빼놓고는 민법 어딜 배워도 그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다 틀려. 주택 임대차에서 상가 임대차 대항력만은 다음 날부터. 이거 빼놓고는 다 그날로부터야. 근데 매매 목적 매매 대금의 이자는 목적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거 다음 날부터 속인단 말이야. 맞아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다음 이자는 가산되는 거야. 다음 주의할 것은 매매 대금의 이자는 매매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이자가 가산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떻게 속이느냐? 매매 대금의 이자는 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이자가 가산돼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비록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목적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금의 이자는 발생치 않아. 매매대금 이자 발생은 대금 지급길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로부터. 이거 잘 봐주셔요. 이게 잘 속이는 문장이에요. 요즘 잘 속아요. 대금 지급길이 지났더라도 목적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금 이자는 발생치 않아요. 목적물 인도로부터예요. 나머지 지문이야 술 봐주면 되는 것이고. 자, 31번 문제요.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제된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 등록, 인도, 대항력 등 형식을 구비한 자만이 법안 3자지. 하나의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권리 이단화만 들어가면 법안 3자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기억 봐보세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상의 권리를 한 사람. 법안 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단어 보고 그러자, 단어 보고. 그 문장을 뭐라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권리를 한 사람. 법안 3자 될 수가 없다. 등기 못 갖춘 사람이야. 니은번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해제되기 전에 압류 감주하는 사람. 매수 납부 이전 등기난 부동산을 압류 감주 잡았다. 압류 감주는 부동산 압류 감주 뭐가 나와야 돼? 등기 없이는 압류 감주가 아니야. 이미 등기를 가져서 보호받아야지 얘는요. 디귿에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상의 권리를 이미 땡. 그럼 보호받지 못한 3자는요. 기억 디귿이네. 이거 그냥 이거 이상이 넘어서 버리면 좀 너무 어려운 문제 들어가고 이거 단어 보고 그러자 그랬어요. 단어 보고. 정답은 3번이고. 이 문제는 몇 번 풀어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의외로 3번 맞았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해제 법안 3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장을 우리가 일일이 쫓아가면 피보전 권리를 쫓아가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단어 중에 채권사의 권리를, 계약사의 권리를 이 단어만 나오면 법안 3자 될 수가 없다. 32번 볼게요. 여러분 31번 같은 거는 요령으로 좀 봐주셔야 돼. 32번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봐보세요. 등기 있는 부동 임대차, 부동 임차권도 등기 났다면 등기된 임차권은 뭘 취득하나요? 대항력 취득해. 또 특별법에서 등기하잖아도 주택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다음 날부터 상가는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이건 상가건 등기된 임차권이건 대항력 있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는 없어. 아무리 주택임대보호법이 상가임대보호법이 특별히 상가임차인을 주택임대 보호한다 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상가 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맞는 거야. 대항력 같은 임차권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전대할 수는 없어요. 어디도. 주택은 상가 다 똑같아. 응? 맞는 지문. 그런데 이거 맞는 지문인데 2번 왜 틀렸나 볼까요? 621조. 우리가 얼마 강조했습니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형성권으로서 변면적 강행규정. 이미 땡.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강행규정이라면 다 임차권 등기 다 났지. 임차권 등기 안 나는 게 어디 있나? 다 났지. 못 내줍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 뭐다? 임의규정이다.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응해줘야 된다면 틀려.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럼 임차권 등기 안 나지.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땡. 3번이 또 왜 틀렸나? 3번 봐보세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창고 무슨 공장을 임대했는데 장마 때 일부가 무너졌어. 임차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일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그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밑줄 그으세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남아있는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뭐 하는 거야? 자임 감액을 청구하는 거고 남은 부분 갖고 임차 달성이 안 돼. 쓸 수가 없어. 달성할 수 없다면 남은 부분도 해지 청구해 보는 거고 달성이 가능하다면 감액 청구. 차임 깎아달라. 감액 청구. 목적이 안 된다면 남은 잔존 부분도 해지 청구하는 거고.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달성할 수 있다면 감액 청구.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 청구. 여기 들어가야죠. 있다면 해지할 수 틀렸잖아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갖고 나눠지는 거 잔존 부분 그러면 목적 달성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따라서 감액 청구냐 해지 청구냐 나눠지는 거예요. 달성이 있더라도 이미 땡 이렇게요. 자 33번 볼까요? 33번은 부속매 청구권 부속물 이건 틀리면 안 되지. 부속매 청구권 건물임대 부속매 청구권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1번에 부속물이 나 오로지란 말 들었는데 약간 마음이 걸렸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된 거. 이게 건물 임대 줬는데 이 사람이 독서실 한다고 방마다 이렇게 나눠서 다 책상을 들여놨어. 예를 들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된 것은 부속물 청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보편적인 거지. 부속물 매입이 되는 거지. 천장 에어컨. 어느 임차인이 들어오든지 다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독서실에 책상 놓은 건 독서실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매수해달라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는 매청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읽을 것도 없어. 한번 읽어보면 돼.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다 틀린 지문.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이 정도는. 근데도 불구하고 33번이 9분 중에 3분이 틀리셨어. 32번 틀리는 건 조금 이해는 해. 그렇지만 내가 32번도 2번과 5번은 굉장히 강조했던 지문이야. 모든 임대차에서 5번, 32번 다시 와보세요. 그 임차권이 등기 났다고 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대항력 갖췄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내가. 대항력 있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 양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어떤 경우도. 모든 임대차에서 강조했던 얘기야. 2번 지문도 강조했던 얘기고 3번도 제가 멸실된 부분은 일부가 멸실됐다. 멸실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남아있는 잔존 부분은 목적에 가능하느냐 가능치 않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감액 청구, 남은 잔존 갖고 목적이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해지 청구. 나눠진다는 거 다 강조했던 것들이야. 근데 32번은 너무너무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32번은 한 번 맞았어, 한 번. 오늘 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16번 문제 0% 맞은 분 한 분도 없고, 26번 문제 한 분 맞았고, 26번 지금 35번 26번 35번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어려워. 26번 32번 가장 많이 틀린 거야. 32번 35번. 자, 이건 뭐 32번 요거 좀 정리해 주시죠. 이건 나올 만한 소지가 커요. 임대차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죠. 요 정도, 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34번에, 근데 또 34번 문제는 또 의외로, 그래도 좀 어려웠구나. 두 분 빼 못 맞았으니까. 잘 봐보세요. 34번 문제 풀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임대차 해지한다. 해지 사유에 관한 민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그거 보면, 자, 1번에. 그냥 임대차 그러면 주택상가 생각하시면 안 돼. 주택상가는 주거임대차에 있어서, 상가 임대차에서 이렇게 딱 특정을 해줘. 일반 임대차야. 토지건 건물이건. 1번에.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쌍방은 언제든지 쌍방보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임대 나가세요 통고하면 6개월. 임차 나간다 통고하면 1개월. 주택상가는 3개월이지만 일반 토지건 임대차는 1개월. 나가라 그러면 6개월. 나간다 그러면 1개월. 유예기간이 지나야. 맞아. 좀 맞아요. 두 번째.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었어. 계약 2024년까지 약정 있는 경우에도 당연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면, 자, 특약상 계약은 일단 2024년까지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기를 하자라는 특약을 미리 넣었다면, 그걸 해지권 유보 특약이라 불러. 넣었다면, 그런 사가 발생하면, 그런 사가 발생했다면 해지권 유보 특약을 넣었는데 계약 만료 전에 그런 유보한 특약사항이 발생했다면 당사자 언제 해지? 통고자.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통고자 붙어야 돼요. 맞아요. 일단 맞아요. 자, 거기 3번을 보면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를 줬는데 중간에 파산금을 받아버렸어. 파산 받아버리면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이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법원의 판사들이 돼요. 그냥 중간 파산을 받아버리면 계약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도 못 채우고 파산 선고 받는 바에 해지 통고해버렸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 해지 통고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게 틀린 질문이야. 틀린 질문인데 가보세요. 해지가 있고 해지 통고자가 붙은 게 있어. 해지는 이렇게 별로 좋아요. 그냥 청구자부터 좋아요. 보통 이거 안 쓰는데 해지 청구 같은 말이야. 해지는 이게 즉시, 이 통하면 즉시야, 즉시. 즉시 소멸하는 거야. 유예기간이 없어. 해지는 유예기간이 없어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해지는 뭔가를 잘못한 거야. 뭘 잘못해서 해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소멸해요. 자,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된 나머지 해지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해지한다. 해지. 통고자 안 붙어요. 또는 해지 청구자 붙어도 괜찮아요. 이건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요. 이게 차임이 연체돼 버리면 상가는 3개, 나머지 2개 연체분 남은 계약에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해지한다. 즉시로 소멸해. 즉시로. 또 임차인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의무반이죠? 의무반. 임대차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해지한다. 즉시로 소멸해요. 유예기간 없어요. 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의무반이야. 창고 임대 중 뭐를 써야 돼? 창고 써야 되는 창고를 안 쓰고 그냥 쪽방 들여서 그냥 사람 주거용으로 써버려. 공장 임대 중 공장을 써야 되고, 상가 임대 상가를 써야 되고, 응? 창고는 창고를 써야 되는 거 니만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용대차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사용 위반이야. 그러면 임대차 해지할 수 있어. 해지를 얘기해요. 이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해버려. 해지한 남은 계약 기간. 가장 대표적 하나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수선, 수리 의무를 이행치 않아서 쓸 수가 없어요. 야, 유지관리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비가 줄줄 새 창고 지금 물건을 못 사나. 창고 임대했는데. 끝까지 선을 안 해주면 그냥 해지한다. 할 수 있어요. 대표는 사람 이거. 유지관리 의무를 임대인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해지자가 붙어버리면 즉시 소멸해. 유예기간 없어. 상당히 유예기간 주지 않아. 또 하나, 여기에는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모자랐다고 손해배상 안 물어. 손해배상. 너 때문에 계약서를 못 채웠는데. 해지는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 있어요. 근데 해지 통고자가 붙은 게 있어요. 통고자 꼭 통고를 붙여야 돼. 통고자가 붙은 것은요, 즉시가 아니야. 상당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해. 유예기간을 보장해줘야 돼. 소멸해. 통고자 붙은 거 딱 세 가지야. 우리가 나올 만한 건요. 자, 계약 맺을 때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양 쌍방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라고 통고하면 몇 개 유예기간을 줘라. 임차인에게 6개월.
토지건물 임대 주면서 계약権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해지 통과할 수 있다니까. 쌍방모두 나가세요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야, 저 나갑니다라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해. 1개월 내. 나간다면 1개월, 그다음 6개월. 또 계약을 정하면 2025년까지 계약 맺기로, 이 창고 빌려주기로 하자, 이 공장을 빌려주기로 하자, 계약 맺으면서, 응? 계약 맺으면서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을 때,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우리 쌍방모두 해지할 수 있게 하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요, 해지 통고하는 거야. 통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남은 계약기간 해지 통고할 수 있어. 근데 통고자가 붙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돼. 즉시가 아니야. 유예기간을 보장해줘야 돼. 즉시로 소멸하라 그러면 안 돼. 또 하나, 통고자가 붙으면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 특징이야. 해지한다. 해지는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즉시 소멸하고 소멸 청구 들어가요. 통고자가 붙으면 즉시가 아니야. 일정 유예기간이 상당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유예기간이 꼭 있어. 그리고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 여기까지 그러면. 해지가 있고 해지 통고가 있어요. 해지 통고가 세 가지.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해지권 유보특약가 있을 때, 파산은 해지 통고한다. 응? 그럼 상당 유예기간이 지나야. 또 여기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통고자 붙으면 세 가지. 네. 저렇게 물으면 어려워요. 3번이 틀린 거야. 청구할 수 있다가 없다예요. 그래, 그 정도는 봐주시고 2번, 3번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고. 좀 독특하죠. 그렇지만 조금 좀 한번 저 정도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해지 청구랑 해지 통고는 달라요. 35번 볼까요? 35번 뭐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35번에 1번이 왜 틀렸나 봐볼게요. 35번도 의외로 많이들 틀리셨네. 네, 이것도 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대항력 있다는 것은 인도 플러스 전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입춘 임대차가 드디어 2년 기간이 만료됐어. 계약기간 만료됐는데 임차인도 갱신청구 안 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그러면 2년 계약 끝났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전신고한 임차인이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을 못 빼줘요.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가 돼버렸어.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렇다면, 자 보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종료된 상태, 계약이 2년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됐어. 매매됐나 봐. 양도됐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안 때로부터 선택권이 있어. 저 새로운 신소유자, 새로운 집주인 승계 받으세요. 승계 받으라. 내 보증금 반환 다 승계 받으라.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왜요?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 반환 좀 함께 결합되어서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너 새로운 집주인 보증금 빼줘.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 이거 선택 안 하려고 그래. 나 이의제기했어. 나 싫다. 승계한 거 싫다. 종전 임대인 씨가 빼달라. 라고 선택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끝난 상태에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양순의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되는 것을 이의제기해서 나 승계하기 싫다. 응? 종전 임대인께서 빼달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상당기에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관계를 구조로 벗어나서 누구한테?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만 해달라. 이 선택권이 있는 거야. 언제요? 2년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승계를 주장해서 양수인에게, 신소유자에게 너 승계받아. 주장할 수 있지만 나 승계받아 싫어. 종전 집주인 네가 빼줘.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무조건 다 승계받으려면 2년이니까 승계받으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 승계받는 애가 2년이 끝났는데 보증 안 빼준 상태에서 집이 매매가 됐대. 그럼 뭐 승계한 걸 본다. 무조건 양수인에게만 보증만 해버렸더니 얘가 수원 역전파 부도목이네. 승계받는 애가 무서워도 달란 말을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2년 계약이 끝났을 때는 선택할 수 있다.
승계를 추정해도 되고 승계받는 건 이직에 벗어날 수도 있어. 종전 집주인이 한테 반환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은 틀렸어. 벗어날 뭐야?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답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죄송해요. 35번이 정답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제 정답표에 뭐라 돼 있어요? 1번 돼 있어요. 이거 맞네? 어쩐지. 5번 봐볼까요? 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요. 대항력, 이미 저당 설정 주택을 임차해서, 저당 잡혀있는 주택이야. 임차요. 대항력 갖춘 이상 후수의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유 죄송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죄송해요. 그 억울한 마음. 지금 그냥 점수 안 나와 죽겠는데 이것까지 속을 썩이려고 그래 지금. 이거 5번 수정해야 됐네. 자, 정답이 35번 5번으로 수정. 이게 정답이 잘못됐구나. 죄송해요. 얼마 마음 상했을까? 한 문제가 얼마 기간돼 지금. 갓대 문제 어려울까? 그랬구나. 정답은 5번이다. 대항력 얘기. 그렇죠. 대항력. 이미 선수 전환권이 있다면 누가 경매주면 경락 대항할 수는 없다. 들어가야죠. 36번 볼까요? 36번에 주택 임차권에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바뀐 부분 2+2 갱신 청구제도 아니면 대항력이라 그랬어. 좁히면 다른 거 논할 필요도 없어요. 자, 36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건 정답은 몇 번? 5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5번 봐볼게요. 5번. 5번이 왜 틀렸나?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거나 부여하든 매수인.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좀 어려운 문장인데 뭐라 했냐면요.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거 다 빼버려. 매매 해제 조건부로.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매도인으로부터 밑줄 그으세요.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자, 매수인이 매도한테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라는 것은 일단 매수인 앞으로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다는 거야. 이 사람 앞으로.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세입자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 세입자 끼고. 자, 신축한 아파트야. 아파트 매매 대금은 이렇게 해서 5억에 팔기로 했어. 근데 이 사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거주할 것이 사놓는 거래. 갭 투자다, 갭 투자. 그런데 임대 들어와 임차 보증 받아서 합쳐서 잔금을 치르겠다는 거야. 조건이 그렇게 하자. 저기 내가 이게 보통 여기 지금 보증금이 5억짜리 아파트에 한 3억 5천에 나간다니까 내가 임대 나와서 임차 보증금 3억 5천 받아서 그 1억 5천 합쳐서 내 잔금 치를게. 근데 등기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 잔금 받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등기부상 4명이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잖아. 매수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저기 집주인과 봅시다. 4명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잔금도 안 받고 등기 먼저 넘길 수는 없잖아. 써달랐어. 이렇게 써줘서 임대인이 지금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임대 놓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써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증명서 확인했어요. 지금 등기부상은 내 잔금 못 쳐 4명이 안 넘어왔는데 당신 돈 받아서 내가 합쳐 잔금 치르면 내 아파트 등기를 넘겨준다. 근데 집주인이 지금 임대 나서 좋다는 여기 동료 승낙 써줬으니까 잔금 치러라. 그래서 세입자를 드렸어. 3억 5천 받았어. 근데 매수인이 그 3억 5천 치러 안 치러요? 안 치르고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그 매도인이 뭐래요? 나 해제한다. 근데 이미 이 사람부터 들어온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절신 같은 거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매도인과 이 매수인, 이 주택 매매 해제되는 순간 법안 3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될 수가 없냐? 내 앞에 사람이 나한테 임차는 앞에 사람이 등기 갖춰서 못 갖췄어요. 등기를 못 갖췄잖아. 이전을 못 갖췄잖아. 그래서 얘는 법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게 혹시 아니라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주택을 세입자 들어와서 인도 플러스 전신구했다면 매매가 해제돼서 소유권 매도에 돌아가더라도 걔는 보호받는
임차인이 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임대준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못 낸 사람이야. 그냥 임대로 동의한다 권한만 수여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 믿고 들어온 사람은 임대가 전입신고했는데 매도 매매 해지하면 보안 3자 될 수가 없다. 왜? 나한테 임대준 임대인이 그 매수인 등기를 못 갖춘 사람이야. 그 뜻이야.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매매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난 후에 매수인 임차인을 들였다. 임차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그 매매 해제되더라도 얘는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은 법원 3자에 포함되지만 매수인 임대 권한을 임대 수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임차 들어온 사람은 대항력 고쳤더라도 법원 3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앞에 사람 매수인이 등기를 못 갖췄기 때문에. 그 소리야. 지금 이게 판례가 너무 어려워요. 죄송해요.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이게 2번 나왔어. 이 지문이. 기출지문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설명 안 했던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틀렸어요. 3번 지문, 4번 지문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한번 거기 다시 대항 읽어보시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세요. 그러면 36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해제에서 가장 어려운 얘기가 임차인 얘기야. 그냥 나머지는 되게 등기 맞추면 되는데 매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또는 매수 앞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임차인을 들여서 임차인이 주택이라 칩시다.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췄는데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되었을 때 얘는 보호받는 3자가 된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임대 권한을 수여받은 매수인에게 임대계약 체계로 들어와서 임차인이 이걸 다 갖췄다. 그런데 얘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이 매수인 사람이 아직 자기 앞에 등기를 못 낸 사람이다. 얘는 보호받는 3자 될 수가 없대. 이건 돼.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 해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이거예요. 그냥 단어를 기억하시오. 단어를. 예로부터 임차 들어온 사람은 이 매매가 해제돼 버리면 보호받는 3자 될 수가 없다. 근데 매수 앞에 일단 매수인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등기 난 다음에 그 임차인은 설령 이게 해제되더라도 보호받는 3자 될 수 있다. 대항력 가졌기 때문에. 이걸 내고 이걸 내는지. 이걸 내고 이걸 내는지. 이거 뭐 이런 건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슬쩍 익혀주셔. 37번에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자, 정답 몇 번? 3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3을 틀렸어요. 3번에 이 갱신권은 일단 상가법 갱신권은 10년까지 누구한테 인정해? 10년까지. 누구한테 10년까지 인정하는 거야? 보증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액수 30억에서 40억이든 10년까지 갱신 갈 수 있다. 그런데 3번 봐보세요. 3번 위 10년까지 2번이 이제 10년까지 초과하자면 행사할 수 있다. 3번 위 경우 10년을 초과하자는 범위 내에는 상가인 보호법 시행 후부터 이 법이 시행된 후부터 갱신과 해제가 적용되지. 법 시행 전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시행 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소급입법.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맨 처음에 상가법이 제정될 때는 5년까지였어. 5년. 근데 10년으로 연장되기 2년밖에 안 돼. 개정이 되면서 5년 너무 짧다 해서. 나는 근데 예를 들면 5년 전에 계약을 맺었어. 5년 전에. 그런데 5년 전에 계약 맺을 때 5년이었어. 아니, 4년 전에 계약 맺었지. 그때는 5년이었어. 그래서 2년 쓰거나 3년 남았어. 이제 3년만 지나면 더 이상 갱신권이 없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어. 그럼 나 적용 받는 거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야. 기존에 2년 썼죠? 근데 나머지 8년 추천할 수 있어. 이 법 개정 전에, 이 법 시행 전의 기간도 포함해서 10년까지.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소급입법을. 원래 법이란 건 언제부터 해요?
이 법이 개정된 10년은요. 딱 법이 개정된 날로부터 새로 상가 임차 들어온 사람들만 10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종전 상가 임차들도 10년 정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입법? 소급입법. 원래 소급입법 인정 안 하잖아. 응? 근데 이건 소급입법 인정이야.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후부터의 상가 임차만 10년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전의 상가 임차인도 소급입법하여 그 기간 적용해서 10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거야. 산입한다 그래야 돼. 이 법 개정 전에 전사하면 소급입법이에요. 적용된다. 그 치지 말면 돼.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고. 자, 그런 다음에 38번을 볼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 법령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5번 봐보세요. 5번 일단 5번에 보면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잘 봐보세요. 4분의 4 이상 다수의 집회율로 결정한다. 38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이건 맞는데? 4분의 3, 정적 4분의 3. 38번에 여러분 정답 뭐라 되어 있어요? 네, 정답 몇 번에 되어 있어요? 2번이죠? 내가 정답 체크를 잘못했네. 정답 제대로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정답 체크 잘못했어요. 재건축 결의는 얼마? 5분의 4. 근데 5분의 4가 아닌 걸 다 뭐라 그랬어, 제가? 4분의 3. 4분의 3 외울 필요 없다, 제가. 5분의 4, 정적수 5분의 4. 딱 세 가지 5분의 4야. 이거 외워주셔야 돼, 그래도 5분의 4. 정적수, 특별 정적수. 재건축 결의는 얼마? 구분 소유자 및 의원 각 5분의 4. 그 다음에 서면 결의. 모여서 집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못 모여. 동대표들이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모여야 되잖아. 원래 뭐 집회 결의 해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동대표들이 다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어. 얼마 받아와라? 5분의 4. 5분의 4 받아오면 집회 결의로 본다. 무조건이야. 모였다 그러면 과반수 찬성. 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것도 서면으로 받아올 때 무조건 다 5분의 4 받아와야 돼요. 5분의 4. 집회 결의 본다. 5분의 4. 그 다음에 복구 결의라는 복구 결의. 장마 때 공용 부분이 멸실했어. 공용 멸실 막 장마 때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빌라 연립이 막 토사에 묻혀 난리 났어. 근데 이 복구 비용이 공용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에 복구 비용이 가격에 2분의 1 이상이 소요될 때는 지금 막 축대 무너져서 막 지금 막 바위돌 굴러내리고 그래서 이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 소요될 때는 이 복구를 하든 다시 복구를 하든 아니면 때려부셔 재건축을 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얼마 찬성이 있어야 돼요? 5분의 4. 5분의 4. 이 세 군데 5분의 4야. 나머지는 논할 것도 없어. 배우지 마세요. 5분의 4는 딱 세 건. 서면 결의, 재건축 결의, 복구 결의는 얼마 찬성이 있어요? 5분의 4. 나머지는 다 4분의 3. 그거 하나만 봐주세요. 하나만 봐주세요. 자, 나머지 재미삼아 읽을 정도고, 세세히 들어가면 집합법 알 수가 없고, 정적수 이거 한 번은 꼭 보셔야 돼. 재건축, 서면 결의, 복구 결의면 정적수 5분의 4. 나머지는 다 4분의 3이에요. 과반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자, 30번 봐보세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정답은 이게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은 3번인데,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그 채권자 소유 이전등기 해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의 항명관계야. 청산 실행 통지, 청산 후에 2개월 경과, 청산금 지급. 이 청산금을 지급해 주는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 필요한 서류를 지급해 주는 거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항명에 들어간다. 동시항 들어가지 않는데 틀렸어 이게요. 동시항에 들어가요. 3번인데 보면요. 4번 질문 봐보세요. 4번 질문 맞는 질문인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채무자 청산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청산 유예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돼.
이건 절차법은요. 위반하면 다 무효야. 왜? 그 청산금 뭐 하려고 그러냐. 후순위가 지금 후순위가 청산금 2개월 지나기 전에 압류가 물상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2개월 전에 휙 지급해버리면 후순위 관리자들이 물상대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절차 지켜야 돼. 청산금 지급도 청산 유예 2개월을 기다렸다가 지급해야지.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미리 지급해버리면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물상대에 들어올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뭐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3번은 동시명령에 들어간다. 청산 절차는 강행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차를 준수해야지 미리 지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급해도. 자, 그런 다음에 40번 문제는 뭐 9점 넘는 문제였죠. 오늘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3문제 꼽으라 그러면 꼽힐 만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그 어려운 문제가 상급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5문제 정도에서 많아 6문제인데 오늘 상급 문제가 10문제 정도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를 줘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쉬운 문제 7문제인데 실제 시험은 아주 쉬운 문제가 한 12문제쯤 나와요. 평균. 요 정도. 그리고 중간 난이도가 보통 뭐 20문제에서 뭐 22문제 정도. 상급 난이도가 한 6문제. 이렇게 되는데 요걸 7문제 밖에 안 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어요. 기본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설을 자세히 썼으니까 해설 가지고 한번 보시고 다음 시험 사회 시험은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맞춘 거예요. 실제 시험이나. 똑같이 맞췄어요. 지금 연습이야. 사실 1회 때 문제는 실제보다 조금 쉬운 문제였고 2회 때 문제는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였고 2문제쯤 3회 때 문제는 뭐 점수를 말하자면 10점 정도 이상 10점 정도 이렇게 오버되는 문제였고 점수를 얘기하면 4회 때 문제 딱 맞는 문제예요. 다음 주에 4회 때 문제를 한번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해보세요. 응? 더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예 두려워하지 말자. 시험은 공부는 두려워하면 안 돼. 응? 맞출 수 있어.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을과 을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을명의로 갑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켜 합의한 다음 매매자금 2억을 을에게 지급해 줬어요.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누구 명의로 매수하기로? 을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억 원을 얘가 자금을 제공해 줬어. 뭐가 되는 거 이거?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응? 명의수탁자. 자금 대준 사람이 명의신탁자.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나왔어요. 계약 명의신탁 나왔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봅시다. 계약 명의신탁 1번에 이 갑을사 이루어진 명의사 약정은 이 명의사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2자가 아니건 3자가 아니건 계약 명의사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다. 맞는 지문. 2번에 병이 매도인 병이 이 갑을사에 명의사 약정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선인 경우에는 을병 사이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매매는 이 물건 변동은 등기는 모두 얘가 선일 때는 몰랐다 선이라면 모두 유효하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일 때는 수탁자 맺은 매매 계약 자체도 유효하고 물건 변동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 선일 때는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지문. 이때 3번에 병이 선이라면 몰랐어요. 수탁자 을은 갑에게 매매등 2억 원을 매매 자금 2억 원 대준 거. 이 부담반은 얘가 청구해서 이 부담반은 자금이요. 2억 원은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얘가 부담반 청구하면 2억 원 돌려줄 거야. 부동산을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소유권만 요구할 수 없지만 2억 원 돈 달라. 자금 대준 돈은 달라. 그럼 줘야 돼 안 돼요? 줘야 돼.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담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4번에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에 수탁 을이 부담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갑을 넘겨줬다면 대물변제에서 갑은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세요. 이게 참 재미난 얘기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병에서 등기가 을한테 났어. 얘가 선이라면 이 등기가 유효해 무효예요? 등기가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소유권 을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가 임의로 갑한테 넘겨줬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민법 원리가 어쨌든 내 앞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무조건 논할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야. 이게 승계 취득이 되는 거야. 이건요. 등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달라 요구할 권리는 없어. 이미 넘겨줬다면 소유권 취득 되는 거야. 얘는. 응? 이미 넘겨줬다면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을이 잘 봐보세요. 을이 수탁자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또 명의상 체결했어요. 경인하상 따블이 을과 명의상 계약 체결해서 자금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내준 다음에 다시 갑이 정가 명의상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이전을 해주래요. 그래서 얘가 얘 부탁에 따라 정한테 이전을 해줬어. 얘 명의수탁자 얘도. 얘 소원 취득할 때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이 계약명의탁에서는요. 일단은 이 매매가 유효하고 등기가 얘가 선이라 유효하기 때문에 얘한테 소유권이 취득되는 순간 다시 명의탁이 되어서 정한테 넘어가건 본래에서 갑한테 소유권 주건 누구한테 가든 다 승계 취득이 돼요. 얘 소유권 취득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 이제 승계 취득이 돼야 되는데 다시 여기 이제 누구한테 가든 관계가 없는데 다시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다시 명의탁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럼 명의탁의 약정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데. 그럼 명의 수탁자잖아. 근데 이거 계약 명의탁이 아니잖아. 그럼 이 수탁자 명의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얘한테 돌려줬을 때는 얘는 소유권 취득이 돼요. 근데 다시 명의탁이 이루어져서 이중으로 명의탁이 된 거야. 다시 수탁자 등기 넘어가면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참. 근데 착각해서 무효가 돼요. 또 명의탁이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거야. 얘한테 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명의탁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일단 수탁자, 계약명에서 수탁자 넘어왔다면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수탁자, 신탁자 임의로 돌려주면, 소유권 돌려주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돼요. 근데 또다시 명의탁해서 또 다른 명의탁자, 수탁자 넘어가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전부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볼 게 있어요. 아까 채권 양도 채무인수란 말이 바로 매매대금을 제3자가 압류 들어왔다. 그게 채권 양도구나. 그런 경우에도 매수인은 나 매도 이전에 피한서 줄 때까지는 압류 명령 아니라 전문 명령도 대응직 못해. 동시에 청할 수 있다는 행동. 해지와 해지 통고를 구분해야 된다. 통고자부터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통고자부터는 유예기간이 꼭 있어야 된다. 통고자부터는 세 가지다. 세 가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지 통고. 계약을 정했던 해지권 유보특가 있을 때 파산. 해지 통고에는 손해배상이 없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요령을 이게 또 문제 풀 때 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다만 나올 때 다 어떻게 고르자 우리 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다 그리 골라. 영향 미친다는 규정은 없어요. 뭘 모르든지 요령도 좀 배워야지. 요령도. 그 다음에 해제됐을 때 법안 3제 포함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항상 계약이 어쩌고저쩌고 계약상의 권리를 뭐 피보전 권리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계약상의 권리를 채권상의 권리를 이 하나만 나오면 걔는 법안 3제 포함될 수가 없다는 행동. 이렇게 좀 요령도 좀 익혀달라는 거야. 몇 가지. 이제 와서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한번 더 봐주시고 이렇게요. 다음 주에는 당연히 뭐 이번 주보다 쉽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실제 시험 문제랑 똑같이 제가 기본 난이도 12문제, 중간 난이도 22문제, 어려운 난이도 6문제 똑같이 나눠서 한번 이렇게 골고루 지문도 짧은 거 긴 거 조정하면서 정확히 했어요. 그냥 꼭 풀기로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